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17년도 2회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2017년도 2회차. 오케이. 자, 봅시다. 보기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상담의 목표 설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상담의 우리가 뭡니까? 목표 설정입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1번. 전반적인 목표는 내담자의 욕구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상담이란 건 결국 내담자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 그러니까 일단 요거도 맞겠네요. 자, 2번. 현존하는 문제를 평가하고 나서 목표 설정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우선 뭡니까? 그 사람을 진단해야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네요. 세 번째, 상담자는 목표 설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목표 설정에 뭐 해야 됩니까? 개입해야겠죠. 물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야 상관없겠지만 그때는 어찌 보면 상담자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상담자는 목표 설정에 개입을 적절하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3번 될 것 같고요. 4번, 내담자의 목표를 끌어내기 위한 기법에는 면접 안내가 있다.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네요. 자, 문제 1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1번은 여러분 별표 쳤어야 돼요. 오케이. 자, 볼게요. 다음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직장을 떠난 40대 후반의 남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전혀 눈 마주침도 못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뭡니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담자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할 때는요. 이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얼어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럴 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뭡니까? 관계 형성을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고 자신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되겠네요. 자, 이건 뭐 여러분 관계 형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라포 형성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기억합시다. 똑같은 말이지만 패러프레이징에서 라포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2번은 별표 안 쳤어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치진 않을게요. 진로 수첩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감과 자기 인식을 증진시킨다. 그렇죠. 바로 진로 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한테 아주 그렇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어찌 보면 진로 수첩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일과 관련 태도 및 흥미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킨다. 그렇죠? 세 번째,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직무 관련 태도나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발전시킨다. 그렇네요. 진로 수첩에 대한 내담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유용성 3가지가 딱 정확하게 1, 2, 3번에 나오네요. 그렇죠? 나머지 4번, 진로, 교육, 훈련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상담 도구로 제공한다. 정답 몇 번? 4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진로 수첩의 내담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은요. 1번, 2번, 3번이 정확하게 딱 적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나 체크합시다. 자, 4번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자주 나오는 거죠. 6개 생각하는 모자. 자, 요거 뭐 워낙 자주 나오니까 별표 크게 하나 치고요. 자, 봅시다. 6개 생각하는 모자의 기법은 무엇을 위한 건가? 자, 여러분 이 기법이 무엇을 위한 건가라고 하면요. 정답 뭡니까? 의사결정 촉진이죠. 정답 4번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 6개 생각하는 모자들의 각각의 색깔별 뭡니까? 그렇죠. 각각의 색깔별로 여러분들 그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 일단 그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 6개의 색깔이 아닌 거를 섞어서 나오거든요. 주로 그건 답이 갈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색. 그러니까 여러분들 6가지 색깔의 일단 각각의 특징들 다 기억해 놓고 두 번째 그 6가지 색깔이 아닌 거 나왔을 때는 주로 갈색이 답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6개 생각하는 모자의 문제 패턴이 3가지인데 지금처럼 그 기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건 뭐다? 의사결정. 그쵸? 요거 하나고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은 뭐냐? 바로 그 각각의 색깔들의 특징을 묻는 게 두 번째 문제 스타일이고요. 세 번째는 6가지 색깔이 아닌 거 물어요. 요 3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게 항상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3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본 거지만 나머지 2가지도 뒤쪽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죠. 어쨌든 4번은 별표 쳐놓을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한번 봅시다. 자, 잠깐만 지우고.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직업 상담 과정을 진단, 첫 번째 진단 나왔네요. 두 번째 문제 분류와 문제 구체화, 세 번째 문제 해결인데요. 요 단계로 구분한 학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문제는 지금 진단, 그 다음에 문제 분류, 그 다음에 문제 구체화, 그 다음 뭡니까? 문제 해결, 요 단계로 구분한 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분류와 문제 구체화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명료화와 and 해석이에요. 즉 뭡니까? 그렇네요. 문제를 분류해서 구체화한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명료화하고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단, 명료화와 해석, 그다음에 문제 해결 요 3단계 이거 뭡니까? 크라이티스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1번 이거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반대로 나오게 돼요. 뭡니까? 크라이티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뭡니까? 그렇죠. 그 직업 상담 과정이 아닌 것은 해서 진단, 그다음에 명료화와 해석, 그다음에 문제 해결해 놓고 마지막 4번에 딴 걸 하나 해놓다.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5번 별표 하나 치고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역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2개 다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우선은 이렇게 보고 다음번에 요거를 역으로 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또 한번 체크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다음 6번 한번 봅시다. 6번. 자, 6번입니다.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인 집단 진로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뭡니까? 오케이. 뭡니까? 집단 진로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 키워드가 이거네요. 그렇죠? 별표까지 치진 않을게요. 집단 진로 상담은 그래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여기는 문제 패턴이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기보다는 약간 좀 변형돼서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이제 별표 치는 것들은 주로 비슷하거나 혹은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는 것만 별표를 치는 거예요. 오케이? 나오긴 합니다. 집단 진로 상담은 제법 좀 나오긴 해요. 자, 볼게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 사전 조사를 통해서 뭡니까? 오케이. 책임의식이 있는 학생들로 선발한다. 오케이. 집단 여러분 진로 상담을 할 때는요. 당연히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나름 뭡니까? 책임감에 있어야. 그렇죠. 책임의식이 있어야 그들이 집단 상담을 할 때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몇몇 친구들이 빠져버리면 집단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제 조건으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목표와 기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차를 일부 뭐합니까? 고려해야죠. 고려해야죠. 일단 2번 틀렸고요. 3번. 프로그램 단계별로 나타나는 집단의 역동성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집단의 역동성을 무시하래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4번에 다양한 정보 습득과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학생들은 진로 발달상 이질적일수록 좋다. 여러분, 사실 다양한 정보 습득과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참여 학생들은 진로 발달상 이질적일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뭡니까? 그렇죠.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좋다.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그렇네요. 집단 진로 상담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오케이. 자, 6번 됐고요. 7번. 자, 내담자 중심 상담 자주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별표 하나 치죠.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심리 검사를 사용할 때의 활동 원칙이 아닌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보겠습니다. 보기 1번. 검사 결과의 해석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내담자가 뭡니까? 참여를 해야 정확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2번.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하, 틀린 말이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할 때는요. 검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뭘 하래요?
여러분, 평가적인 언어를 상담자가 쓰면 안 됩니다. 평가적인 언어라는 건 당신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뭡니까? 상담사가 벌써? 그렇죠. 그걸 이미 잣대를 내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요. 뭐 해야 돼요? 명확하게 팩트 위주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평가적인 언어가 아니라 뭡니까? 오케이. 중립적 언어를 써야 될 겁니다. 이 만약에 평가적 언어라는 걸 사용을 해버리면 이미 거기에서 상담자가 의도가 거기 들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럼 올바른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컨설팅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틀린 거니까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내담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검사의 가치와 제한점을 설명을 한다. 오케이. 그렇죠. 우리가 내담자가 원하는 것들, 그런 정보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게 내담자 중심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4번에 검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는 시험적인 태도로 조심스럽게 제시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검사 결과를 입증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 내용은 뭡니까? 팩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다음 8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8번 역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8번 별표 하나 치죠.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네요. 효율적인 직업 정보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직업 정보 중에 효율적인 직업 정보입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효율성. 자, 보겠습니다. 자, 직업 정보가 효율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1번 정보가 정확해야겠죠. 그렇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건 그게 어떻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건 결국 정확성이 되게 중요한 게, 정확성이 없다라면 우리가 그 상담을 했을 때 그 정보가 정확성이 없다. 그럼 뭡니까? 잘못된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효율성이라는 건 투입 대비 산출인데 우리가 그 시간에 컨설팅을 할 때 들어간 시간만큼의 아웃풋을 내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왜? 정보가 다른 거니까. 그치? 그래서 1번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별이나 종교 등의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야겠죠. 그렇죠. 팩트에 입각한, 그렇죠. 그런 게 효율적인 정보겠죠. 오케이. 3번. 대상 연령에 구분 없는 보편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 상담이란 건요, 사실 어찌 보면 그 나이대나 혹은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실 직업 상담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신 분이 제2의 직업을 찾고자 상담을 하는 것과 사회 초년생이 처음으로 내가 직업을 갖고자 하는 그때의 상담은 어떻습니까? 그럼 굉장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한대. 보편적으로. 여러분, 보편적으로 한다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네. 뭡니까? 그런 두루뭉술한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 우리 직업 상담에서.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하위, 그때 우리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하위 목표들 뭐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케이. 바로 구체적 언어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목표도 구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딱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거기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상적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우리 시험의 사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보기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3번에 보편적 용어를 사용하래요. 근데 4번에 분명하고 구체적이면서 흥미를 높인대요. 여기 봐요. 보편적이라는 말과 여기 봐요. 구체적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뭡니까? 다른, 어찌 보면 배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상담은 항상 어떻다?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 효율적이니까. 오케이? 8번은 별표 하나 크게 치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체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기법이죠. 사실 이거 행동주의 상담기법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행동주의 상담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않는 거, 그렇죠?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 행동주의 상담 기법 뭡니까? 그렇죠. 바로 대표적인 학자들은 바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한 고전적 조건 형성과 또 뭡니까? 스키너의 쥐 실험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뭐를 보고자 한 거냐? 바로 인간의 행동의 변화는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강화 기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학습을 우리가 끈끈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실 많은 것들이 여기에
거기에 들어가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조형법 맞습니까? 그렇죠. 행동주의 상담기법의 대표적으로 조형법 맞죠? 두 번째 뭡니까? 역전기법. 요거 아니죠? 여러분, 역전기법 뭡니까? 게슈탈트 상담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전기법만 정답, 그렇죠. 2번 틀렸네요. 혐오치료법과 긍정적 강화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동주의 상담법에 해당이 되죠. 특히나 긍정적 강화법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잘한 행동이 있을 때 뭡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긍정적 강화법, 다른 말로 적극적 강화법이라고도 합니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역전기법은 누가 있는 거다? 게슈탈트 상담법. 오케이. 됐습니다. 자, 9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않는 거. 자, 여러분 이거 별표 크게 하나 줍시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죠.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면요. 이렇게 암기합시다. 뭐냐? 생애 진로 사정은 뭐다? 사전 강요다. 사전 뭐라고? 강요. 야, 사전에 강요하지 마. 뭐 이러잖아요. 사전 강요. 다시 뭐라고? 생애 진로 사정은 뭐다? 사전 강요. 다시 생애 진로 사정은 뭐다? 사전 강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생애 진로 과정은 뭐다? 사전 생애 진로 사정은 뭐다? 예, 사전 강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렇죠. 바로 진로 사정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진로 사정. 자, 두 번째 전 뭡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하루. 전형적 하루. 이거 외워야 됩니다. 사전 강요. 자, 세 번째 강은 뭡니까? 그렇죠. 강점과 장애. 강점과 장애. 마지막 요는 뭡니까? 요약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 강요. 다시 말하고. 자, 생애 진로 사정은 뭐다? 오케이. 다시 생애 진로 사정은 뭐다? 사전 강요다. 사전에 강요한다. 사전에 강요한다. 생애 진로 사정을 뭐란다? 사전에 강요한다. 오케이. 진로 사정과 전형적인 하루와 강점과 장애와 요약입니다. 시험 문제 정말 똑같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별표 치고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별표 크게 하나 치죠. 특성 요인 자주 나오죠? 역시 별표 하나 크게 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1번 특성 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특성 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거 물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내담자가 잠재적인 모든 개성을 발달시키는 데 주력한다.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1번 나오네요. 1번은 뭐예요? 오케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 아닙니까? 내담자 중심의 상담.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특성 요인 상담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역시 특성 요인 맞죠? 그 사람의 어떤 특징과 직업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특징을 잘 매칭해 주는 게 그게 특성 요인 아닙니까? 세 번째, 내담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게 해준다. 오케이. 4번에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도 특성 요인의 그렇네요. 상담의 목표에 해당되겠네요. 아닌 거는 정답 몇 번? 1번.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여기는. 오케이? 됐네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1번 아까 별표 쳤죠? 오케이.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와 뭡니까? 여기 있네.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와 뭐 한대요? 네, 은유 사용하기. 오케이. 요거는 무엇을 위한 기법입니까? 오케이. 바로 나오겠네. 정답 몇 번? 4번. 저항감 다루기 아닙니까? 그렇죠? 요것도 하나 체크합시다. 변형된 오류 수정과 뭡니까? 은유 사용하기는 저항감 다루기라고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몇 번 나왔으니까 역시 별표 하나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3번 내담자 중심 많이 나오죠. 그래요. 우리 자주 나오는 게 이 내담자 중심의 상담과 또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상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13번. 내담자 중심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은 자, 이번에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 목표가 아닌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됐죠? 볼게요. 1번.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죠? 2번.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렇죠? 세 번째.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키는 거. 그렇네요. 내담자의 이런 거 성향을 촉진시키는 것도 내담자 중심의 상담 목표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4번에 내담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의식을 증가시켜주는 것. 여러분 이건 어디입니까? 이건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뭐 가볍게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융, 이거 별표 크게 쳐야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 이거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고백. 두 번째 명료화. 세 번째 뭐요? 교육. 네 번째 변형이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배웁시다. 자, 융이 제안한 4단계 치료 과정. 똑같은 문제 자주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남사친이 있어요. 여자분이랑 남사친, 남자 사람인 친구. 자, 보세요.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남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사람 친구가 뭐 했습니까? 그 여사친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고백했어요. 고백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남사친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더니 이 여사친이 받아주면서 둘의 관계는 명료화 되겠죠. 오케이. 자, 고백을 해서 뭐가 됐어요? 둘의 관계는 연인으로 명료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가 드디어 연인이 되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남사친이 한 번도, 이제 남친이죠. 남친이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이 소위 말하는 모태솔로라서 뭘 해야 돼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뭡니까? 그렇죠. 여자친구가 교육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을 했더니 남친의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케이, 변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냥 스토리를 하나 기억합시다. 뭐라고? 자, 모태솔로인 남사친이 여사친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연인 관계로 명료화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태솔로다 보니까 너무 연애가 서툴러. 그래서 여자친구가 뭐 해야 돼요? 교육하겠죠. 교육하고 나면 남친의 행동이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변형.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고백, 명료, 교육, 변형.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체크합시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이거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됐죠?